지금 지구 맨 꼭대기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변화 말이죠. 바로 얼음이 녹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바닷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글로벌 무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엄청난 가능성과 또 숨겨진 위험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 덕분에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인지 시간으로 비교하면 바로 느낌이 와요. 기존에 이용하던 수에즈 운하로는 약 40일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불과 20일. 그냥 며칠 단축되는 수준이 아니죠. 운송 기간이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인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수십 년 넘게 굳건히 버텨온 아주 두꺼운 다년생 얼음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980년대 이후로 이 오래된 얼음의 95% 이상이 녹아내렸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대한 얼음 장벽이 진짜 망망대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항로가 열린다는 게 어떤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 글로벌 무역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 자료를 한번 보세요. 비용 절감 효과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배 한 번 가는데 드는 비용이 수에즈 운하로는 약 383만 달러, 근데 북극 항로로는 약 300만 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22%나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 산업에서 속도는 그냥 돈이거든요. 배송 기간이 짧아지면 창고에 물건 쌓아두는 비용 줄어들죠. 시장 변화에 훨씬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산업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주문하면 바로바로 배송해야 하는 이커머스나 유행이 생명인 패스트 패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리튬이온 배터리나 정밀 부품처럼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덥고 습한 남쪽 항로보다 오히려 시원한 북극 항로가 품질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10번이 넘게 상호분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냥 원자재 같은 거 나르는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실어 나르면서 봐라, 이 항로 진짜 된다는 걸 현실로 딱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 새로운 지름길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엄청난 기회와 함께 따라오는 심각한 도전,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배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 그러니까 시커먼 검댕이 눈이랑 얼음 위에 내려앉으면요,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 녹아서 열린 길을 달리는 배들이 오히려 그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북극 항로의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바다를 지나가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 러시아의 허락 없이는, 그리고 러시아의 쇄빙선 지원 없이는 다니기 힘들다는 뜻인데, 지금 국제 제재 상황을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료가 치솟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초점을 한국으로 옮겨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전략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정말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2025년부터 관련 TF를 만들고 연말에는 아예 범정부 조직인 북극 항로 추진본부까지 출범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9월에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속도만 봐도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느껴지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도 북극 항로 관련 사업 예산으로 무려 5,500억 원을 책정했어요. 이건 작년보다 23.4%나 늘어난 액수인데 이 전략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숫자 하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국가 전략의 한가운데 바로 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항이죠. 부산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부산항에게 북극 항로는 그냥 새로운 길 하나가 뚫리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부산은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그러니까 종점 같은 역할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자 전 세계 물류를 연결하는 글로벌 슈퍼허브가 될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라카 해협의 싱가포르처럼 말이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은 아주 구체적인 6가지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화물 옮겨 싣는 환적 기능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연료도 공급하고 특수 선박도 지원하고 심지어 운항 데이터 허브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항로를 중심으로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아주 종합적인 청사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 혼자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부산이 물류랑 연료 허브를 맡고 울산은 액체 화물 인프라, 그리고 경남은 쇠빙선 같은 첨단배 만드는 기술을 맡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 트라이앵글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가진 강점을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를 폭발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이 북극 항로는 단순한 지름길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대한 숙제가 남아있긴 하죠. 과연 이 새로운 바닷길이 미래 세계 경제의 중심축마저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